안녕하십니까, 김종국 박사입니다. 오늘은 김유신 대장군과 경산과의 인연은 어떤 관계를 두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 지방의 설화, 또 문헌, 또 역사 사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국 유사에 의하면은 김유신 조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유신은 전생이 고구려의 일관 추남이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미에 보면은 김유신 장군이 환생을 해서 김서연 장군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기록과 함께 고구려의 첩자인 백석이와 함께 화랑 낭도 생활을 해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김유신을 유인해서 고구려 쪽으로 데리고 가서 중간에 자객으로 하여금 김유신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계략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유신은 백석의 유인대로 팔공산을 오르내리게 되었는데, 지금의 팔공산 아래 보면은 명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명마산은 울명자 말마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김유신이 백석과 함께 팔공산을 넘어서 고구려 쪽으로 산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입구에 산 기슭에 자신이 타고 온 말을 메어 두었는데, 그 말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울부짖었다 하는 그런 설화와 함께 그 일대의 그 산 이름을 명마산이라고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명마산이 남아있죠. 그 와촌면 대안리 입구에 오르내리는 그 산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갓바위로 올라가는 그 산 줄령 입구를 명마산이다 했고, 그 산 줄기 중턱에 보면은 장군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군바위와 명마산은 불가분한 그런 인연을 맺고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 장군바위가 김유신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삼국유사의 백석의 유인에 빠져서 그 고개를 넘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삼선녀가 나타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삼선녀가 곧 신라를 지켜내는 수호신이다 하였고, 그 수호신이 결국 김유신을 살려주게 되는데요. 그 고개가 아마도 지금의 팔공산 줄령에 있는 관봉 석조열의 좌상이 있는 갓바위 일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그 일대는 후대에 와서 중악산이다 라고 명명되었고, 그 중악산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훗날 대장군이었던 김유신을 살려준 그런 산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의 큰 산 3개와 4개의 명성이 있는 산에다 큰 제를 올렸는데, 여기 중악산도 그로부터 그 중제에 포함시켜서 삼산오악이다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기록들 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역 설화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팔공산이 있는 일대, 와촌 일대, 지금의 경산 지역이 김유신을 훗날 대장군으로 만들고 또 김유신을 살려준 그런 인연이 있는 산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공산 일대에는 단군바위라는
그러한 큰 바위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바위들은 결국 김유신을 상징하고 또 신라의 화랑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럼에는 보면 말이죠, 지금도 그 불굴사라에서 큰 안반에 석굴이 자연으로 이렇게 조성된 그 속에서 김유신이 삼국통일의 염원을 기원했다 해서 한 고성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현장이라는 그런 설화가 아주 강하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은 조계종 산하의 불굴사라는 사찰인데, 그 사찰의 연기설화에 보면은 원효 대사의 수행지요, 또 김유신이 17세 때 그 일대에서 수련을 하였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었어. 지금도 그 사찰의 그 창건 기록에 보면 김유신 장군이 수행하였던 곳이다 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경산과 관련한 김유신 장군의 행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그 어뜸이 되는 것은 바로 서기 642년에 김유신이 암양주에 군주로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암양 일대는요, 지금의 경산입니다. 일대에는 이전에는 압도국이라는 그러한 사만의 소국이 존치되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산의 모태는 바로 압도국이죠. 옆에는 이서국이라서 이서고국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그런 강력한 그 소국들과의 사이에 압도국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국이 신라 파상왕 때 신라에 의해서 사실상 멸망을 하였던 것이죠. 삼국사기 파상조에는 보면은 신라에 흡수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흡수되었던 나라가 엄집, 벌국, 칠질, 곡국 이러한 소국들이 신라를 두려워한 나머지 신라에 합병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기록들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압도국 그 소재는 별도의 어떤 그 신라에 소속된 관청을 두지 않고, 또 지명 자체도 사실상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기 642년에 신라의 관문성인 대야성이 백제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주로는 김품석과 그 성주의 아내가 김춘추의 딸입니다. 이게 고타소라는 딸인데, 거기에 그 백제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백제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붕괴한 당시 신라의 실력자인 김춘추가 보복을 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백제는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의지와 각오가 곧 선덕 여왕을 움직이게 되면서 결국 암양 일대가 서기 642년에 암양주라는 구역으로 명명된 것이죠. 초대 군주로 김유신 장군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김유신 장군은 별도의 신라의 장군이다 하는 명칭은 있었습니다만, 어떤 관직의 관료로서의 뚜렷한 직책은 기록상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미루어 보건대 암양주의 군주가 김유신으로서는 최초의 관직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김유신 장군은 이전에도 백제와의 수많은 전투에 참전을 하였고 많은 전과를 남겼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642년에 김유신이 암양주의 군주로 발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경산 일대의 청장년들을 조련시키고 또 일대를 군사의 요새지로 만들어서
신라를 비롯해서 신라 영역 내에 있는 젊은 청장년을 그곳에 이렇게 집결을 시켜서 백제와의 전투에 대승리를 거두기 위한 그러한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 알려진 것이 지금의 사적 제218호인 암양유적, 내리유적, 성하리유적이 곧 김유신 병영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일대는 지형에서 보시다시피 광활한 그 농지가 있고 또 비산 비하의 그 구렁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그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요새지로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지형지세를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김유신은 거기에서 암양주의 청장년을 먼저 자신의 정예군으로 이렇게 선덕여왕에게 윤허를 받았고 가장 먼저 정예군이 되었던 병사가 경산의 선인이었던 청장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양 뒤에 보면 지금도 오목천이 길게 대구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뒤에는 또 금호강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그 폭만 해도 평균 그 100m에 가까운 또 넓은 곳은 150m 정도 넓이를 두고 있는 그러한 깊고 수량이 많은 그런 강입니다. 그 강에서 군사를 조련하는 데는 정말 용이했다는 것이죠. 말을 타고 그 강을 도강하고 또 그 수륙전에서도 충분하게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지형 또는 그런 천혜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역이 무악산 앞에 선의산, 동쪽에 구룡산 등등은 마치 그 자연 성곽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가장 용이하였던 그런 요새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김유신은 곳곳에 수많은 지명유로와 지역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암양 어송도에 가면 김유신이 군사 작전을 하였다, 부장들과 군사 수기를 하였다는 돌방이라는 넓은 또 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용성 일대에도 김유신과 관계되는 그런 설화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김유신이라는 존재가 642년부터 645년, 6년까지 대하성을 다시 탈환하고 난 이후까지 암양의 군주로서 그 적을 두었다. 물론 그 중간에 대하성 전투가 심해졌을 때는 조정으로부터 김유신을 대신할 만한 그러한 장수가 와서 군사를 보충하였고 또 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군수품을 조달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실제 암양 일대의 실권자는 김유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유신은 여기서 가까운 군이라든지 청도 심지어 밀양 일대까지 김유신의 행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은요, 덕장으로서 재질을 갖추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앞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김유신은 곳곳에 민심을 헤아리고 자신을 낮추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창의적인 그런 정신을 일궈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이라는 존재는 팔공산 일대는 물론이고 암양, 하양, 또 심지어 경상까지도 김유신에 대한 설화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김유신이라는 존재는 정말 이 지역민들에게는 가슴 속 깊이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보면 김유신 장군과 그의
그 군졸들이 말을 타고 훈련하였다는 그런 제1연병장에서 말에게 모욕을 시켜주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했다는 마이지, 본래 이름은 마이지입니다. 귀자인데 마이지가 훗날은 마위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마위지만 전설에 이어서 보존을 해놓고 그 밖에는 김유신 장군 흔적을 남길 만한 뭐 관청이라든지 또 죄를 봉행하는 사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관의 애로 경남 진주에 가면 김유신이 거기에서 군사장관이어서 잠깐 휴식을 취했던 곳도 그 지역 사람들이 크게 사당을 짓고 지금도 김유신 장군을 매년 그 대제를 봉행하고 또 큰 축제를 올린다는 그러한 남학서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원도는 김유신 장군이 그 일대를 지나치면서 지역 백성들에게 배려하였다는 그러한 어떤 설화와 곁들여서 지금의 강릉단호의 주신으로 이렇게 봉행되고 있다는 점 등, 실제 김유신이 가장 오랫동안 자리하였고 오랫동안 김유신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는 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였던 마위집만 남아있을 뿐, 그 밖에는 김유신 장군을 추모한다든지 또 암양 주병들을 위한 추모의 공간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